안녕하세요. 세상을 동글하게 살아가는 동글동글입니다. 오늘은 4월 첫째 주 브이로그를 찍어 보았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집으로 갔어요. 제 말은 고향인 대구 집입니다. 거의 3주, 4주 만에 가는 것 같아요. 일이 너무 바빴거든요. 주말에도 자꾸 근무가 있어서 영 가지를 못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주에 가고 나면 거의 3주 동안 또 가지 못하게 됩니다. 대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인데 가지 못하게 되어 생각이 많아집니다. 집에 갔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먹고 눕고입니다. 너무너무 좋아요. 재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연가까지 약간 붙였어가지고 아주 조금 더 대구에 있다가 올 수 있습니다. 그래도 너무너무 좋습니다. 뭐가 먹고 싶냐고 하셔서 김밥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. 어려서부터 저희 엄마는 김밥을 자주 해주셨거든요. 재료를 보시더니 초록색 나물들이 없어서 양배추로 대신하자 라고 하셨습니다. 그냥 집에 있는 재료 뭘 넣어 먹어도 김밥은 맛있습니다. 양배추를 넣으면 김밥이 더 달고 시원해집니다. 밥을 쓱쓱 펴니다. 이렇게 설기설기 넣어야 밥은 적고 속이 많이 들어가서 맛있습니다. 도와드리고 싶은데 철없이 영상만 찍고 있었습니다. 엄마의 요리를 많이 남기고 싶습니다. 전에 엄마의 필사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조회수가 거의 안 나왔어요. 다른 영상들도 조회수가 안 나오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20 정도가 나온다 친다면 필사 영상은 한 12? 그렇게 좀 소득 없는 비디오라 할지라도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제가 저장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차피 제 유튜브는 자극적인 컨텐츠는 찍을 게 못 돼요. 그만큼 편안한 브이로그 느낌으로 가겠습니다. 또 음식 리뷰랑요. 안 그래도 일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은 못하는데 이렇게 영상이라도 좋아하는 걸로 가득가득 채워서 제가 좋아하는 공간을 유튜브에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죠. 제 세계를 하나 더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. 도톰하게 계란을 올려줍니다. 그리고 파프리카도 노란색, 빨간색 예쁘게 올려줘요. 통통하니 많이 넣을수록 더 달아집니다. 그리고 어묵을 볶아 넣으려다가 어묵볶음이 있길래 그냥 넣었습니다. 마침 삼진 어묵이라서 갑자기 김밥 퀄리티가 쫙 올라가는 느낌입니다. 집에 있는 반찬도 처리하고 맛 퀄리티도 올리고 일석이조입니다. 삼진 어묵 참 맛있지 않나요? 처음에 먹었을 때는 정말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.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부산 어묵인가? 이러고 먹었었는데 그것도 자주 사가지고 먹다 보니까 익숙해집니다. 사람은 참 적응의 동물입니다. 엄마가 저희 입맛을 확 올려놓습니다. 우리 엄마 음식이라서 맛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맛있다는 건 거의 다 해주세요. 간장게장도 사주시고 또 올 때마다 한우도 사주시고 삼겹살도 그렇고 정말이지 이번에 가니까 또 킹크랩, 문어 숙회 뭐 이런 거 잔뜩 해주셔가지고 대구 갈 때마다 살이 좀 쪄서 오는 편입니다. 몸매를 잘 관리해야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은 엄마가 해주시는 거를 먹고 자랐지만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거나 또 혼자 살더라도 식비가 많이 들 것 같아요. 왜냐면 정말 가끔씩 있다 보면은 그런 게 생각이 나거든요. 엄마가 해주셨던 음식들. 당연히 한우도 생각이 나고 하지만 제 돈으로 한우를 사려고 보면 또 그렇게 비쌉니다. 어떻게 이걸 그렇게 자주 먹었지? 어떻게 엄마는 이걸 그렇게 자주 사주셨지? 생각이 듭니다. 네, 물론 소득 차이가 크겠죠.
저희 직업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 가지고 그렇습니다. 두 번째 김밥도 예쁘게 말아줍니다. 계란은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죠? 집에 계란말이 팬이 있습니다. 한 4-5개 계란 풀어가지고 도톰하게 붙여주면 또 그 모습이 참 예쁩니다. 중간에 기포도 뽕뽕 터트려가지고 납작하니 돌려줍니다. 양배추 채 써는 기계도 있지만 그건 좀 무서워가지고 자꾸 칼로 썰게 돼요. 이렇게 얼핏 보면은 심심할 것 같은데 심심하지 않고 간이 괜찮았습니다. 엄마가 말씀하시기로는 단무지만 들어가도 김밥은 반이 완성이라고 합니다. 전부터 밥보다는 속이 많은 김밥을 싸주셔서 저 역시 이 김밥에 익숙합니다. 가끔씩은 너무 속이 많이 들어가서 자르고 나면 터질 때가 있습니다. 그 터진 김밥도 전 잘 주워 먹습니다. 노하우가 생겼어요. 숟가락으로 밑에 쫙 받쳐가지고 젓가락으로 집으면 예쁘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멸치볶음도 합니다. 집에 반찬이 좀 있어야 된다 하시면서 잔반찬도 2개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. 기존의 레시피도 맛있지만 새로 본 유튜브 레시피가 있다면서 그걸로 만드셨어요. 평소에 엄마가 하는 그런 달달한 설탕 코팅을 한 듯한 멸치볶음은 아니었고 땡초를 넣고 청이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은 맛이 나는 그런 요리 같은 멸치볶음이었습니다. 항상 발전을 하시는 모습이 전 좋습니다. 그냥 늘 하던 걸 해도 되는데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. 늘 새로운 거를 추구하시는 게 저는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 싱크대 상판도 갈고 저희 집이 화장실도 싹 다 뜯어 고쳤어요. 변화가 있어야 사는 맛도 난다 하시는데 제가 그런 엄마를 닮았나 봅니다. 지루하고 멈춰 있으면 편안하지만 나태해지는 느낌? 그리고 인생에 약간 재미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. 일정 기간 쉬는 게 반복되면 말이죠. 쉬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면서 그것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. 이런 저도 언젠가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또 안 그러고 싶어질 때가 오긴 하겠지만 저는 엄마의 멸치볶음 레시피가 바뀐 걸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. 맛있었어요. 그리고 가지볶음도 새로운 레시피를 적용해 보겠다고 하시네요. 원래는 가지를 쪄가지고 무치는 그런 일반적인 레시피를 하셨어요. 그것도 정말 맛있잖아요. 그 비빔밥을 하면요. 그런데 요거는 약간 중국식 가지볶음처럼 두반장에 넣으면 맛있는 그런 양념 가지볶음입니다. 블로그 레시피는 결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유튜브 레시피는 댓글도 있고 또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 맛이 보이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. 어머니께서. 저도 그렇습니다. 요리를 만들 때 블로그를 참고를 하면 좀 망하는 편이고 유튜브는 과정이 보여서 그런지 얼추 맛이 나더라고요. 하지만 엄마가 만드는 그런 깊은 맛은 나지 않고 겉핥기식으로 조금 양념이 덜 배어든 듯한 그런 맛의 요리가 자꾸 나왔어요. 아무래도 따라하는 것도 다 결국은 그 사람의 손맛을 탑니다. 언제쯤 노련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파를 넣고 그리고 올리브유에 가지를 잘 볶아줍니다. 그리고 만든 양념장을 넣고는 볶아줘요. 이 양념장 레시피나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요리 브이로그가 아니다 보니까 굳이 적어놓지 않겠지만 어쨌든 맛있었습니다. 지금 여기에는 두반장을 안 넣었어요. 근데 두반장을 넣으면 중국식 요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고급스러운 가지볶음 맛이라서 밥이랑 가지볶음만 해도
정말 가지 덮밥처럼 한 그릇을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은 가지전입니다. 어머니께 가지전을 부탁드렸어요. 물론 제 손으로도 자취방에서 자주 해먹기는 하지만 또 엄마가 해주는 가지전은 더 맛있더라고요. 가지 한 개를 다 구웠는데 제가 그걸 다 먹었습니다. 그리고 그 뒤로도 호박전, 양배추전, 그냥 전, 그것까지 그냥 4종을 싹싹 긁어서 다 먹어버렸어요. 전 정말 전이라면 사족을 쓰지 못합니다. 제가 밥은 잘 못해도 전은 잘 구울 정도예요. 이런 걸 좋아하면 안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입에 달고 혀에 단 것들 뿐이죠. 가지전은 먹을 때 그 채소즙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게 찍 나오는데 달달하고 맛이 좋습니다. 양배추전은 오코노미야키 생각이 나요. 좀 더 도톰하게 부치고 안에 해산물 넣으면 오코노미야키잖아요. 근데 이건 그냥 양배추전이라서 위에 데리야끼 소스랑 그 다음에 마요네즈 소스 넣고 먹었습니다. 남은 밀가루 부침으로는 아주 알뜰하게 애호박전을 부쳤어요. 원래는 그 소금 넣고 물 빼고 전분 묻히고 하는데 간단하게 해서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